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주주 환원을 강조하며 내놓은 첫 번째 정책인 만큼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자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실효성 여부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브가 국내 엔터사 최초로 연매출 2조 원을 넘겼습니다.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기록한 2조 매출에 해외 매출과 해외 레이블의 스트리밍 매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APR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하며 올해 첫 코스피 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18%대 상승률을 보이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B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조정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든 배제한다 하더라도 우선 코스닥 자체의 시장 흐름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1.5%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1.7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폭 치고는 적은 편이 아닙니다. 기저에 있는 건 어제 마이크론의 HBM 시장 진출, 오히려 그것이 SK하이닉스의 경쟁 구도를 조금 더 심화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 반도체 업종이 오늘 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1월에도 그랬고요. 2월에 시장이 반등할 때도 그랬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사실상 시장의 흐름을 모두 결정짓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오늘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은 바라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9%, 코스닥이 1.7% 하락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매우 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 이어지고 있고 현물 쪽에서는 대략 250억 정도 매도인데 이 정도는 수급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이고요. 오늘은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월 말까지는 우리가 시장의 조정을 약간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3월이 되겠죠. 3월에 어떤 종목군 특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기타 자동차라든지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섹터에 빠르게 올라타는 방향으로 현금을 지금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을 좀 확보해 보자라고 PB님께서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금 5일선 이탈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어제 저점을 지금 또 이탈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월 한 중순부터 해서 그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지수의 상승,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오는 눌림이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조정받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히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3월에 하냐, 5월에 하냐, 6월에 하냐 이제 이렇게 계속 시간이 이제 좀 지체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미증시도 최근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글로벌 증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어떤 이런 조정 이후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PBR 관련 섹터의 강한 쏠림,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의 강한 상승,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약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그동안 이제 뭐 개인들이 좀 관심이 없었던 뭐 조선주가 조선 섹터 상승이 나온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급등에 따른 어떤 모멘텀에 의한 상승,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 이제 알테오젠이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올라가듯이 네.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섹터들의 수급이 이렇게 좀 쏠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향후 어디가 과연 시장을 주도해 갈 것인가 네. 하는 그런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본다라면 2,55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폭을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 폭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던 섹터들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STO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섹터입니다. 지금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 갤럭시와 SM이 이 섹터를 좀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가상자산의 STO에 대해서 좀 규제를 풀어줄 걸로 보이죠. 그런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겠습니까? STO가 이제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서울 옥션이 이제 그 쪼개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들어갔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제 대장이었었는데요. 이 이야기 나오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1,3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죠. 아직 뭐 이게 개화 단계에 있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여기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정부나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런 쪽으로 이제 디벨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니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네. 지금 뭐 업비트 기준으로 7,300만 원이 넘어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상승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의 상승에 따라서 STO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난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지만 그 안에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호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것 같고요. SM에서는 지금 뭐 열애설이 좀 불거지게 되면서 지금 또 주가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반을 좀 바라보는 시각도 궁금하고 일단 가장 이슈가 된 하이브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하이브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가 소폭 하향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은 오히려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밀리는 것은 결국 올해 전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더 안 좋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 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초부터 매우 큰 광풍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변수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공연, 또 콘서트, 방송 출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수익을 창출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우선은 그게 안 됩니다. 콘서트 안 되고요, 공연 안 되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활성화되었던 게 비대면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음원과 음반 매출이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모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모두 다 크게 증가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막대한 광고비를 조금씩 늘리게 되었고요. 그게 지난해 기준으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고 하는 매우 강한 모멘텀을 계속 안겨다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기존 엔터라고 하면은 주된 시장은 당연히 국내고요. 그리고 해외 쪽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죠. 우리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바로 제재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JYP 엔터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막 조금씩 이렇게 다변화시켰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한데 결과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게 지금의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한 가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음원과 음반 매출이 단기간에 늘어나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가 나와도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이브는 BTS라고 하는 매우 세계적인 그런 아티스트가 있는데 지금 많은 친구들이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잘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는 하이브의 주가도 현 시점에서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하이브를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것처럼 조금은 관망을 하거나 조금은 차분하게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M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뭐 카리나의 열애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시선은 어떠실까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섹터 자체의 흐름이 우선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카리나라고 하는 이 아티스트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네. 아티스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애설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SM도 지금 하이브도 마찬가지지만 SM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격 중에 하나가 매출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70%가 넘게 국내 시장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JYP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이 절반이 안 됩니다. 일본이 월등히 높았고요. YG 같은 경우에도 65% 정도 수준이었는데 SM만 유독 국내에서 높았습니다. 하지만 국내를 제외하고 그나마 중국이었는데 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크게 나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뜻하지 않은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주가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 SM 또한 실적이 크게 개선될 만한 음원, 음반 매출 이게 지난해처럼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M 또한 지금은 조금은 관망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전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관망하는 자세로 취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정부와 의사 사이에는 접점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뭐 일부 업무를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격 의료나 이제 비대면 진료 쪽을 바라보면은 오늘은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여기 지금 굉장히 강대강으로 대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거 재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언론에 이 원격 진료 비대면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요. 정부에서. 이후에 나올 만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일단 기대감에 이제 요 파업이 될 거라는 부분들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고 문제가 될 거다라는 그 이슈로 일단 상승을 했는데 이후에 무언가 주가를 상승 견인할 만한 어떤 재료, 모멘텀적인 부분은 사실 좀 부재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기존에 이제 대장주였던 인성정보 같은 경우가 단기간 지정리 요구가 들어갔고 비트 컴퓨터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과열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비케어가 이제 3등주로서 어떤 그 대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미 시세가 한 3일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단 돌파한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의사들 파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어떤 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교육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사 정원 확대하게 되면 이 교육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지금 교육 관련주들 뭐 IB 김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인데 비대면 쪽은 딱히 그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의사들 좀 현장 복귀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재료가 소멸해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기준봉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시점, 저점을 이탈하게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손절을 하는 쪽으로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료가 뭐 소멸되는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의료 쪽이 나온 만큼 조금 더 시선을 확장해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펩트론의 주가가 지금 꽤 많이 빠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 살펴보니까 15%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루머가 돌면서 이렇게 주가가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루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나온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루머가 그나마 이렇게 돌고 있는 걸로 보니까 첫째로는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이 지금 없다는 건 그게 아니면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있어 보이는데요. 펩트론 자체에서는 지금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조금은 차갑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갚아야 될 대금이 있다는 것이고 이게 만기가 항상 있죠. 그 만기 때 이자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면은 주식에 담보로 되어 있던 게 모두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꽤나 많이 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만약 해당 섹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도 크게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철저하게 펩트론과 관련된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슈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이 시장이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2028년까지 대략 23조 수준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 두 가지 기업이 오르는 경향이 있긴 있으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기업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상승했던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는데 지금은 조정이 그게 크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을 오는 시점에서 정말 이 루머에 따라서 이게 해소가 되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것.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나 그 루머가 혹시나 사실이 되어서 이슈가 확정이 되면 주가는 크게 급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우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지금 철저하게 관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이 이슈가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를 살펴보자고 전해주셨는데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질랜드 파마의 경우에도 비만 신약 후보 물질이 조금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속에 좀 훈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비만 치료제 쪽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사실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임상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기술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지금까지 개발된 것도 4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서도 매출 기준 연간 1천억 이상 나오는 게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 좋긴 합니다. 하지만 임상 3상에서 이에 따른 유효성을 검증하고 시판되는 데까지는 대략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생산까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임상 2상이 되든 3상이 되든 중간중간 좋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참여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불투명한 시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급적이면 관망을 할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지금은 관망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6개월 동안 휘발유 수출 금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RBC 일간지에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흥구 석유가 좀 급등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요 이슈 때문에 뭐 관련 종목들 상승이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가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분명히 모멘텀적으로는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시적인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결국 거기서 더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측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홍해의 어떤 병목 현상,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일시적인 유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으나 결국은 이 공급단에서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전쟁 중에 이 유가나 가스, 가스, 개솔린 이런 이슈들 나오면 관련 종목들 들썩들썩합니다만 이미 약간 조금 식상한 재료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도 최근 지금 오늘 어제 오늘 해서 시장 조정 나오는 시점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에 급등을 했을 때도 시장이 안 좋았던 시점에 상승을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쩌면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일단 지켜는 보시되 일단 저항을 돌파하거나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그냥 주의 깊게 지켜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련주의 변동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이슈 자체가 좀 식상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PB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중동에 있는 두바이유를 기반으로 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미국산 WTI라든지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유 자체에 큰 변화가 없으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나 기타 관련된 원유 가격 전체에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이 이슈가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충격은 아니죠. 수출과 관련해서는 충격이라 할 수 있지만 생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원유, 석유 수출 수입국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분과는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해당 변수가 큰 이슈로 작용을 했다면 WTI 가격이라든지 기타 천연가스까지 오늘 크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큰 폭의 움직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해당 이슈는 매우 단기적으로 그저 기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기사 정도로만 이 이슈를 받아들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섹터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도 로보로브나 로보스타의 경우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에브리봇은 어제도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오늘 역시도 24%대 약세 흐름, 급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그 로봇 섹터는 뭔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3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좀 주도하면서 같이 올랐던 그 시점은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개별단의 어떤 이슈 이런 걸로 해서 뭐 좀 각계 전투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 이제 뭐 에브리데이 오르다가 갑자기 지금 이틀 연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정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확실히 눈에 찍히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T로보틱스라고 이제 수주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숫자가 찍힐 게 이제 올해 이제 찍히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다 기대감이니까
너무 이렇게 추세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그게 조정이 나와서 이제 조금 싸졌다 생각해서 들어가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있거나 추세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는 일단 매매는 여전히 유효한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로보로보나 로보스타 여기도 이제 LG전자에서 뭐 AI 비서 로봇 관련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추세 상승 흐름 이어지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에브리봇이 가고 그다음에 이렌시스가 가고 뭐 삼익 THK가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막 올랐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로보스타 차례였고 그럼 다음은 또 어디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는 순환매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PB님께서 로봇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매출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라고 하면 매출도 이야기하겠지만 영업이익 통상적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나오기에는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그리 상용화된 게 아닙니다.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조금씩 그 자리를 넓혀 나가고 있긴 하나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매출조차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없고요. 초기 투자했던 많은 자본이 회수가 될 때까지 시간이 꽤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를 토대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 매출이 앞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 1차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기타 관련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줄어나는 시점, 그 시점이 우리 주위의 로봇이 어느 정도 상용화될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만 이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하드웨어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동차가 인간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I의 결과물이 로봇으로 집적이 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관련된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 LG전자와 이슈가 있어서 관련된 몇몇 기업들이 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를 가지고 오를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긴 시간 또는 지금보다는 이 다음에 투자를 한번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긴 시간을 바라봐야 하는 만큼 조금 있다 투자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으면서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 섹터인데요. 반도체 섹터를 일단 뽑아봤고요. 뭐 일단 오르고 있는 섹터들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어제 이제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HBM3E라는 이 부분에 대량 생산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잃는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독과점적인 부분이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단 뭐 수주를 받아서 생산하던 부분은 독점적인 생산이었긴 하지만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수율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수율을 과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맞춰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늘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스템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우스도 오늘 오후장 뭐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던데 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어떤 그 기존에 독주하던 흐름에서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는 이제 채널 다변화를 위한 그런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잘 찾아보신다면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우리 이제 흔히 속된 말로 머리를 들어 올렸네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지금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고 AI 반도체로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 흐름을 갔던 아니면 가고 있는 그런 종목단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빠지거나 한 부분 없습니다. 물론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매수의 기회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 이제 그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끝나느냐, 섹터로서 끝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부침으로써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고가 흐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바로 죽지는 않는다. 반등은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AI, 반도체, 장비부터 해서 요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추세가 살아있는 쪽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에이직랜드라는 종목을 오늘은 제가 토픽으로 준비를 했고요.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 최근 한 3일 정도 보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하루 정도는 추가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한데요. 일단 오늘 하락이 꽤 큰 폭으로 나왔죠. 한 10%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 그러니까 신고가 갱신 이후에 나온 첫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만들어지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뭐 추세적인 관점에서 상승 흐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에이직랜드 지금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 팹리스 기업들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장비주들도 괜찮았기 때문에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도 뭐 여전히 나쁘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저점 매수 기회로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 그다음 목표가는 뭐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뭐 오늘 저점을 이탈하면 대응을 바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짧은 손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갭 하락 출발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러프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6만 한 800원짜리 이렇게 보시고 오늘 저점을 이탈하면 뭐 한 절반 정도 비중 줄이고 나머지 만약에 6만 800원이 이탈한다면 추세적인 관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전량 매도하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에이직랜드를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라인 6만 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PB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은행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섹터가 은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PBR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견고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으나 적어도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시점에 맞추어서 대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대출 총량이 증가하는 것, 그게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은행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이라고 하면은 집 근처 어딘가에 지점이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지점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은 기존 점포 하나에 들어가는 그 모든 비용이 다 절약이 됩니다. 참고로 임대료 또 기타 운영 비용 감안하면은 지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몇 억이나 되는데요. 그런 몇 억이나 되는 비용을 매달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카카오뱅크입니다. 그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지점이 없습니다. 지점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 또 인력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접근성은 아니지만 논할 것 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카카오뱅크에 모두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접속 뒤에 어려운 게 있으면 상담원과 다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출 금리가
기타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비해 0.2%포인트 혹은 0.3%포인트 정도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한번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혜택이 기반이 되어서 꾸준히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긴 하지만 주위에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로 너나 할 거 다 쓰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뱅크가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점유율을 조금씩 얻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추후 실적이 더 나아짐과 동시에 카카오뱅크의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도 오를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9,500원입니다. 대략 10% 정도 33,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손절 가격은 2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정보로 카카오뱅크를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3,000원, 손절 라인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0.77%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626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더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59%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53선에 마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72억 원, 기관은 313억 원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1,956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00억 원대 그리고 기관은 1,000억 원대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3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2,000억 원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수적인 측면에서 정고점 돌파 후에 눌리면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외인들의 순매수가 1월 들어서 한 10조 가량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한 1,000억 정도 순매수 하던 부분들 그걸 이제 계속 매도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한 166억 정도 물론 일단 마감이 되어봐야지 확실히 결정이 나겠습니다만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제 PB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은행주들이 오늘 강했거든요. 외인들이 그동안 저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은행주들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반도체 따는 수급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일시적인 증시 조정에 따른 그런 흐름으로 봐야지 되지 않겠나. 이게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이 2, 3일 정도 더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2,560에서 55포인트 부분에서의 반등 흐름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등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오늘 선물 지수의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딱히 나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일단 외인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인 어떤 조정, 국내 증시가 사실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지금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 돌파 이후에 어떤 반도체 섹터 단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따른 그런 이슈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좀 누르는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선물에서의 외국인들 금액으로 따지자면 지금 순매수하는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리고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 시장 오늘도 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은 이후에 계속해서 실망하는 모습이 시장에서는 관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락하는 종목수를 이어서 좀 체크를 해본다면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종목이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700종목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낸 만큼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업종은 전기 가스업으로 2%대 하락률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유통업종입니다. 1.81%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험업종 역시도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업종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업종이 방송 서비스 업종입니다. 4.32%의 하락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으로 3.79%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락 문화 업종에서도 2.98%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또 아쉽게 마감이 됐는데요. PB님께서는 마감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뭐 크게 다른 모습은 우선 없었는데요. 우리가 3일 내도록 굶으면 살 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2,45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2,7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3일째 하락했습니다. 이게 큰 조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동 구간에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수급 현황 보게 되면 여전히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수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사고 있는데 이게 당장 내일 지수가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팔게 되면은 손실이 날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와는 다르게 적지 않은 수익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 지수는 지금부터 이러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계속해서 이겨내면서 증시는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일본 증시도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아쉽긴 하더라도 결국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파동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의 거래일도 이제 이 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약간의 조정은 이번 달까지 생각을 하시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3월 첫 거래일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그리고 시장 주도 섹터 거기에 맞추어서 투자가 진행이 되면 2월과는 다르게 3월의 결과는 분명히 좋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3월을 주도할 섹터를 찾아보자고 시황 상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범용 인공지능이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범용 인공지능으로만 딱 지금 움직이는 게 있는가 하면 그건 없는 것 같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뭐 KT, CS 이렇게 해서 통신사들의 자회사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AI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고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움직임들이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기존의 이제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강하게 움직였다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영향 그대로 받으면서 큰 폭의 변동 없이 거래 대금도 없이 이제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그 이슈에 따른 어떤 종목단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AI 쪽은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CXL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로모픽, 그 다음에 뭐 HBM 관련된 단에서의 움직임들이 오늘 좀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신고가 흐름에서의 양봉
오늘 뽑아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 전반에 대해서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S넷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임원이 좀 주식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투자자분들께서 불안해하실 만한 이슈일 것 같은데 오늘 종가 상황은 어땠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종가 1.67% 빠졌고요. 임원의 매도 물량 자체가 큰 게 아닙니다. 매도한 이유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넷이라고 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임과 동시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동사가 2022년까지는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턴이 되었고요. 그거에 반영해서 주가도 지금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종목은 기술적으로 조금 보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연초였습니다. 연초에 한번 음봉이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2월에 주가가 한번 세웠습니다. 그리고 5,300원 정도에서 잘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1차적으로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적자를 보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엔비디아 수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넷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한 물량이 크지는 않은 만큼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주는 이번에 또 어떤 움직임 보일까요? 그래서 오늘 인상가가 움직이던데 주가가 한 7% 정도 움직였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에요. 평소에 이제 뭐 거의 한 5억 이내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오는 종목인데 오늘 한 330억 정도 터졌으니까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주가도 이제 뭐 바닥권이었고 해서 정말 시장이 이제 당분간 조정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이슈나 모멘텀에 따른 수급 쏠림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바닥에서 갑자기 이렇게 거래 대금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방류 이슈 때문에 한 차례 주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속성 있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뭐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좀 올라올 때 정리를 하는 관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연속적인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올라온다면 정리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직랜드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AI 관련주의 강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도 기대가 될 만한데요. 전고점을 돌파할지 여부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라인 6만 8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고객 증가와 비용 측면에서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만큼 이 부분이 강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3,000원, 손절 라인 27,0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